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새 동료,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 그리고 싱글남 실베스타 음웬드와와 엘리아 키마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싱글남 실베스터와 엘리아가 여직원 A씨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 두 남자를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네가 포기해. 그렇게 이 용광로 같은 두 남자의 사랑은 무려 4년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네, 삼각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 안 당한 남자는 뭐 슬프지만 네. 뭐 잠시 슬퍼하다가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삼각관계의 주인공인 A씨가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49대 51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요. 어떻게? 어렵다. 선택 불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사랑과 전쟁 같은 사이를 옆에서 쭉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울 때마다 중재했던 아드하라 압둘라만 경찰. 그런데 이 압둘라만 경찰이 싸움을 종결시킬 막장급 솔로몬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아이고, 계속 싸우지 말고 그냥 셋이 같이 살아요. 바로 셋이 같이 살라고 한 거죠. 하지만 미친 사랑에 눈이 먼 세 사람은 따가운 눈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남편은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막장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법, 무조건 2분의 1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무조건 딱 반으로 나눠서 부담하고요. 게다가 세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성 드라마 빼앗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3위로 영국 남부 웨스트 서식스주 랜싱에 살던 16살 케인 매닝. 아빠 마크가 며칠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로 집에도 오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케인과 여동생은 경찰서에 신고한 뒤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요. 어디에서도 아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들은 집세도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까지 처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얘들아, 아빠 아직도 연락 안 되는 거지? 연락 올 때까지 아저씨랑 지내자. 아저씨도 아빠한테 계속 연락해 볼게. 아빠의 절친이었던 콜린 게일이 친구의 실종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걱정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남동부 브라이터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남매가 콜린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함께 산 지도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콜린,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뭐야? 뭐야? 왜 체포해요? 아니, 보살펴 준 사람을 왜 갑자기 체포해요? 수사 결과 케인 매닝 남매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바로 콜린 게일. 친구 마크에게 약 2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2014년 4월 신랑이 끝에 몸싸움까지 벌어졌고요. 콜린은 그만 친구인 마크를 살해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약 32km나 떨어진 인적이 드문 덤불 사이에 유기했는데요. 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범인이 밝혀진 거예요? 시간이 많이 누가 지났네. 신고를 했죠. 네. 근데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콜린의 아내였습니다. 에?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가 죄책감 끝에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네. 한편 아빠 대신 아빠 친구에게 무려 2년 넘게 의지하던 아이들은 콜린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트라우마야. 라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2위 공개입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하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홈남매 와 대단하다. 진짜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 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 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9년 독일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더욱더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지 말자 독일 정말. 한창 신혼의 단꿈에 부푼 독일의 드미트리우스 부부. 자, 이 부부는 사랑의 결실 2세를 갖고 싶어 자녀 계획의 한창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걱정된 남편은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남편 드미트리우스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자, 병원에 다녀온 뒤 큰 시리에 빠져있던 그런데 고심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막장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불임인 자신 대신에 이웃 사촌인 바로 옆집 남자 프랭크 마우스의 손을 빌려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자, 이에 아내는 역시나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아내를 설득했고요.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옆집 남자는 한술 더 뜹니다. 자처한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막장 이웃들끼리 성사된 막장 계약. 장작 6개월간 옆집 남자와 아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아이 소식은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옆집 남자를 끌고 가서 마우스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우스 씨는 불임입니다. 불임입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의뢰한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 마우스는 무슨 일인지 넋이 나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언놈이랑 바람 피웠어. 애들 아빠 누구야? 이웃집 마우스 부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야, 뜻밖의 옆집 남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강제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하냐. 나머지 사건이 얼마나 더 막장이기에.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성의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0입니다. 막장 아들이 벌인 폐륜. 토머스 길버트는 미국 금융계의 큰손이었습니다. 미국 금융계의 중심, 월스트리트가에서 40년 이상 근무. 그리고 2011년에는 2천억 원 상당의 W펀드까지 설립한 백만장자였습니다. 토머스 길버트는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토마스의 아들 토머스 길버트 주니어. 아들 토머스 주니어는 훈훈한 외모에 미국의 명문 P대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엄친아 그 자체인 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토머스 주니어는 마약에 손을 댄 후부터 망나니처럼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을 탔으며 술과 마약,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고요. 때문에 부자지간에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죠. 한심한 것 같으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한테 주는 돈을 좀 줄여야겠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는 것도 적다고요. 결국 생활비 문제로 큰 싸움을 벌이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아들 토머스 주니어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만 총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런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이유 고작 용돈 20만 원을 줄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토머스 주니어의 막장 폐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살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까지 한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들이 저지른 폐륜의 막장 수위가 끝이 없는 게요. 현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데도 반성을 하긴커녕 어이가 없네.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야, 여기 케이블 방송 왜 안 나와? 라며 정말 왈왈왈왈 강아지 소리만 해대고 있고요. 게다가 자신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